판대장입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이 여기 이제 어제 살짝 반등을 하긴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선 보라색 선에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죠. 떨어지긴 했지만 이 이동평균선의 장기 라인은 계속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67,500 부근을 계속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러다가 계속 횡보하면서 이렇게 옆으로 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 보라색 선을 지지받고 올라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만, 이게 만약에 옆으로 가게 되면 그냥 지속적으로 당분간 옆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랬는데, 이건 진짜 해도 너무할 정도로 완전 옆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여기 보고 이거는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옆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 어찌됐든 간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옆으로 가면 좋은 거고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은 움직이지도 않고 노잼인데 이럴 수 있지만, 사실 그런 게 딱 기회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때도 보면 이때 막 진짜 4주 5주 동안 이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이거 주봉입니다. 심지어 주봉상으로. 그럼 4주 5주를 이렇게 기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느낌은 아니죠, 그죠? 주봉이 이렇게 내릴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박스를 끄면 이런 형태의 박스권이 되는 그런 무빙이기 때문에 뭐 지겹고 그런 건 아니고요. 어차피 주봉에서 요번 주가 이제 조금 있으면 마감이 되는데 좋은 겁니다. 왜냐면 이때 처음으로 7주 이동평균선을 양봉으로 뚫었죠. 그 다음에 저번 주에도 요게 이제 지켰죠. 근데 한 번 또 음봉이 나왔지만 또 지킨다면 그 다음에는 양봉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봉이 좀 이상하다 하더라도 거의 또 요번에 주봉 마감된 다음에 또 흔들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흔들었다가 다시 이렇게 반등 주고 옆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천천히 올리면 좋은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이제 6월 초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고, 길면 7월이지만 어쨌든 6월에 움직여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알트에 대한 꿈도 많이 버리고 있고, 도미넌스도 보면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기서 또 박스를 그리고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다만 움직임이 느리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좀 지루함을 느낄 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되게 좋은 시나리오들이 많이 나왔는데, 보면은 이게 이제 M1하고 비트코인 나눈 그 차트거든요. 보면 여기서 역헤드 숄더가 생겼어요. 그리고 얘가 돌파가 나오고 리테스트가 끝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의 퍼포먼스가 곧 증가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보시면 2020년 이후에 2022년 전까지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올랐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것들이 지금 신호가 나오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드라마틱한 펌프를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되게 오늘 핵심인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트 시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알트 시즌이 안 온다, 비트만 오르고 몇몇 알트코인 섹터들만 오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에 비교하면서 말씀드렸죠? 99년도 닷컴 버블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건 차트나 시기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저의 어떤 느낌이 강했어요. 느낌과 추측, 그리고 뭐 분석 이런 게 강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걸 보니까 어댑션 차트를 보니까 보면은 비트코인하고 인터넷하고 그 시절 이 어댑션 채택을 비교하는 그런 그래프인데요. 보면은 지금 2023년 이 부분이, 물론 2024년 되면은 여기 좀 늘어났겠죠. 이런 식으로 보면 이때가 시기가 99년도와 2000년도가 닮았다. 99년도와 2000년도에 뭐가 있었죠? 제가 말씀드렸던 닷컴 버블이 있단 말이에요. 닷컴 버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인텔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때 찍은 고점을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애들은 10년, 15년이 지나서야 고점을 탈환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닷컴 버블 같은 게 오면은 알트장이 어마어마하게 올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은 이 빨간색이 시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도미넌스가 떨어지는 게 알트 시즌이고, 우리는 지금 보면은 이 쐐기 형태의 차트가 나오고 있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한 38%대나 40%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건데, 근데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이 부분보다 아래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저점이 낮춰지면은 이렇게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려요. 그럼 이제 제 시나리오가 이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알트 시즌이 끝난 다음에는 비트나 이런 애들부터 엄청나게 오르는, 그러니까 비트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수 역할을 하신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개별 주식에서 대장주들은 뭐 이더리움이나 메이저 알트들이나 이런 애들이 되겠죠. 그런 애들도 어쨌든 닷컴 버블이 끝난 다음에는 막 80%, 90%까지 떨어졌던 게 이전 상황들이니까 코인은 조금 더 심하게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알트 시즌이 끝나면 비트코인 위주로 올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살아남은 애들은 진짜 빅테크가 될 수도 있다. 그때 알트를 사도 늦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의 알트가 없어져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럼 도미넌스로 따졌을 때 비트코인 지분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내려가서 진짜 미친 마지막 불장이 마지막 알트 불장이 딱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끝나면 비트랑 메이저 알트 몇 개 잡아가지고 그런 애들이 이제 살아남는 애들은 정말 빅테크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되려면 산이 높아야 된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골이 깊으려면 산이 높아야 골이 깊어요. 실제로 우리가 차트를 보면 제가 이 예시를 되게 많이 드리는데 이때가 이제 보면 2000년도 5월, 6월 뭐 이때잖아요. 그죠? 8월인가? 7월이네요. 아무튼 이때 고점을 찍은 걸 탈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근데 산이 높아야 골이 깊다 그랬죠. 그쵸? 산이 높아야만 골이 깊습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엄청나게 올랐다가 닷컴 버블이 끝나고 허우적되고 지금도 허우적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산이 높은 버블이 올 가능성이 있다. 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요 고각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닷컴 버블에 따라간다면. 그리고 그때 나스닥을 보면은 요게 이제 지수 역할을 한다 그랬죠, 제가. 그죠? 나스닥을 보게 되면은 자, 이게 지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요때부터 이렇게 엄청나게 빠르게 오른 다음에 그리고 미친 듯이 빠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동안 재미가 없죠. 요 버블이 끝난 다음에는. 그래서 우리는 요때 비트코인을 잡고 요때 알트를 잡아도 된다. 왜냐면 이 반등하고 빠지는 이 기간 동안 또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래서 요때 비트 잡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알트장은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차트를 보면은 플래그 패턴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방으로 뚫을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때도 보면은 불플래그가 나온 다음에 MACD가 골드크로스가 나왔을 때 그때부터 이렇게 오르기 시작했는데 여기도 지금 보면은 골드크로스 나오고 초록색 양수가 된 거 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기서 불플래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매집 주소 보유량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보면은 횡보세를 보였던 가격과 반대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거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일반 투자자들만 지루함을 느끼고 증시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7월부터 10월까지 4월부터 10월까지 크게 보면 그 기간 동안에 주식이 오르고 코인을 횡보할 때 그때 제가 되게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떠날 필요 없다. 이럴수록 기다려야 된다. 어차피 코인에 장 오고 코인이 더 많은 아웃퍼폼을 낼 것이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그리고 지루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아직은 시작을 떠날 때가 아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좋은 차트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알트도 이제 여기서 보면은 뚫을락 말랑 하고 있어요. 이더리움이 이걸 뚫는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보통 알트장이 시작되면 이더가 먼저 가거든요. 이더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더 계열 가고 뭐 메이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알트 이렇게 가는데 일단 얘가 먼저 가야 돼요. 그리고 얘는 지금 어쨌든 ETF 이슈 때문에 한번 크게 올랐다가 좀 눌림을 받으면서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게 길을 모아서 다시 한번 또 쏜단 말이에요. 그때 되면 이걸 뚫을 가능성이 높겠죠. 상방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게 오늘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건데 보시면 지금 파란색 원 자리에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보시면 파란색 원 자리가 있고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 자리가 있고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 자리가 있고 빨간색 자리가 있고 한데 다 보면 고점을 높였어요. 그죠? 근데 하나의 법칙 같은 게 있는데요. 뭐냐면 이 파란색 원이 뜬 시점이랑 같은 연도에 끝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2024년에 떴기 때문에 그쵸? 그럼 이게 나중에 결국은 같은 연도에 끝난다 그러면 최대한 길어져도 2024년 연말이면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것 때문에 2025년 시나리오보다는 2024년이 뭔가 더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 그전부터 했는데 이걸 보니까 조금 더 뭔가 구체화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지난 장에서의 사이클이니까 예외일 수도 있겠죠 이번 장이. 그러나 일단 좀 참고는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면은 마찬가지로 그쵸?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남은 구간이 있다. 여기 가면 이제 20만 달러나 이렇게 되는데 야 이거 진짜 20만 달러 되면 엄청날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그렇게 닷컴버블 같이 오르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좋은 상승을 기대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버티면 버티는 그 순간들마다 이후에는 더 좋아질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시 우리가 봐야 될 게 지금 달러가 오르고 있어요. 달러가 여기 이제 1,400원대 찍었다가 갑자기 급락을 했잖아요. 개입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그 한국은행에 개입을 해가지고 근데 이게 다시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진짜 무섭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좀비처럼 계속 눌리면 튀어오르고 눌리면 튀어오르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외환 보유고가 떨어지면서 갑자기 이제 또 이런 식으로 튀어오를 수가 있거든요. 환율은 항상 그래요. 그래서 진짜 이게 우리가 지금 프리미엄이 낮고 그 다음에 환율까지 미래에 좀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둘 다 생각해보면 해외 거래소를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 거래소를 쓰는 게 맞지 않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알거든요. 해외 거래소 보내는 것도 얼마나 부담스러워하고 그 다음에 국내 거래소 쓰는 게 또 편하고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멤버십은 최대한 업비트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실 해외 거래소를 쓰는 게 훨씬 이득이긴 해요. 이런 걸 보면은. 나중에 상승장에 오면 또 프리미엄이 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프리미엄 차액이랑 거기다 환율까지 오르면 그 차액 두 개를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제가 이게 언제 이런 얘기를 또 했었냐면은 제가 영상을 찍기 전이에요. 예전에 유튜브 하기 전인데 그때 이제 2020년도에는 환율도 그때가 이쯤이었을 겁니다. 연말이면. 그치? 이때죠? 여기 보면 이때거든요. 이때 거의 1,100원대인가 막 그랬어요. 환율이. 그리고 제가 그때 환율 갈 거니까 달러 많이 오를 거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역푸였거든요. 역푸에다가 이게 오르면 두 개를 다 먹을 수 있다. 근데 이때는 저환율 때니까 환율이 이렇게 오른다 그러면 사람들이 상상을 못 하더라고요 자꾸. 근데 이거 진짜 무서운 차트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IMF 때도 보면 IMF 일어나기 전에 이러한 수렴이 있었죠. 수렴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얘가 이렇게 튀어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떤 형태냐면 이 수렴이에요. IMF부터 이렇게 수렴이 이루어지는 게 상방으로 뚫었고 리테스트가 나왔고 그 다음에 튀어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환율이 떨어진다의 가능성보다는 진짜 이거 외환위기 같은 게 올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무슨 마이클 세일러처럼 맨날 마이클 세일러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마이클 버리처럼 맨날 뭐 빠져라고 비는 수준으로 그렇게 떡락무새를 하는 게 아니라 위험하긴 하다. 이 신호 자체가 되게 안 좋긴 하다. 근데 다만 한 차례 더 연장시킬 수 있겠죠. 여기 리테스트 한 번이고 추가적으로 여기 리테스트 두 번째 나오면 이때는 진짜 여기부터는 못 막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거나인데 사실 개인적인 바람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죠. 그럼 우리가 돈을 번 다음에 그 다음에 자산을 달러의 형태로 그러니까 달러 형태로 보관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 미국 주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해외 부동산을 취득을 한다거나 이런 과정이 있겠죠. 이제 그런 어느 정도 자산의 포트폴리오 세팅을 한 다음에 이런 원화 약세를 맞으면 요 구간을 말하는 거죠. 달러 강세에서 원화 약세 이런 걸 맞으면 그때는 우리가 좀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면은 좀 빡세요. 정말로. 이렇게 환율이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은 이게 국가가 환율이 어느 정도 버티는 상황에서 그때 고환율이 돼주면 그러니까 박스권의 형태로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상단에 이렇게 우리가 환율이 걸쳐지게 되면 뭐 수출에 유리하고 한 게 맞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이득이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지금과 같은 환율은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이런 것들이. 좀 올랐다 그러면은 엄청 오르고 좀 내려갔다 그래서 좀 숨 좀 돌릴까 하면은 이 전략대로 할까 하면은 또 다시 올라버리고 이러면 진짜 이걸 방어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써서 국가에서 환율을 방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국가에서 돈을 써가면서 환율을 방어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런 걸까를 생각해보면 아 이게 우리 또 이거는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되는구나. 이게 무너졌을 때 타격이 크기 때문에 방어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럼 정말 무너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어를 하는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 여기 무너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대비를 좀 하고 있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국가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다? 이런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좀 힘들긴 하겠죠. 우리가 어쨌든 IMF 이런 것도 저는 직접적으로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요때부터 겪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때 보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리고 요새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환율이 순식간에 튀어오르는 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 구간들은 진짜 빡세다. 대신에 우리가 코인이나 아니면 뭐 미국 주식이나 이런 거 들고 있으면 이게 달러가 결국 이게 우리의 자산을 이런 원화 가치가 무너지는 것을 해칭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 부분만 잘 넘어가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오후에 시간이 나면 그때도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